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또 수급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수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현 시간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매수하기 시작한 건 오랜만입니다. 사실 장 막판까지 통합했을 때 최근 한 7거래일 넘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을 적극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매수 동향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역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로부터 삼성전자로의 그 손바뀜까지 최근 단기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늘 이 태양광 업체에 대한 기대감 미국과 중국에 들어오면서 한화솔루션 역시 2위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현대 로템과 LG화학 그리고 최근 이 전선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에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관의 매수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오늘 LG화학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조선주, 한화오션도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7만 원 그 넘어서 8만 원까지 기대 목소리가 들려고 있는데요. 저희의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자,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 왜 사는 것 같습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회사인지 네. 삼성전자로 와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딴 생각하고 계시죠? 네, 바로 종목 얘기하셔가지고 종목으로 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천억 정도 개장하고 1시간 반 정도 흘렀잖아요. 3천억대 아까 후반? 4천억 좀 안 되는데 뭐 적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왜일까? 굉장히 그래도 좀 큰 금액인데 다만 종목군으로 보면은 일부 종목군들에만 쏠려 있다. 그리고 지수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뭐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바스켓 매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뭐 LG화학도 있고 혹은 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리포트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매출단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크게 움직이는 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엔터라든지 일부 뭐 2차전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 이슈적인 플레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에 대한 효과 플러스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효과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원화를 사는 거는 일부 섞여 있는데 특정 기업 매수, 하나솔루션, 뭐 삼성전자 이게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일본이 휴장이에요. 일본이 오늘 바다의 날, 일본은 좀 독특하죠. 이름을 그렇게 네, 주더라고요. 바다의 날로 니케이 225가 휴장하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에 쪽에서 창구가 지금 니케이를 좀 못 건드리니까 프락시로 코스피를 좀 사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라지? 그들이 보기에는 오늘 이제 미국 넘어가서 이번 주에 주간 흐름을 봤을 때 아시아 쪽 통화의 매력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 뭐 제가 좀 통한 건 아니고. 자, 풀어봅시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뭐지? 맞나요? 네, 첫 종목. 네, 첫 종목으로. 무역에도 왜 사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 뭐 흑자 전환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던데.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자극적이다. 뭐 5배 오른다. 어디서?
영업이익 5배 오른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용 삼성전자가 5배 오른다? 아니 삼성전자 말고 하나솔루션. 네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죠. 근데 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의 물량을 어느 정도 뺏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와주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은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이번 주 좀 자극할 만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건 없을까요? 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왔어도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급을 SK하이닉스를 많이 빼앗겼는데 그럼 지금 과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수혜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매수 의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지금으로서는 관망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처음으로 관망 의견을 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던가 혹은 4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7만 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물음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지금 뭐 삼성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사실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5만 원일 때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담으셔가지고 평단가를 덜 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차트를 보면 7만 원 위에서도 그래도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라인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그 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7만 원 위에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국내 리포트 쪽에서 목표 주가가 한 8만 9천 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 잘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25년에서 28년 추정을 해서 8만 9천 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 8만 9천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네. 28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중장기적인 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리포트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뺏어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기금에서도 계속 담아주고 있고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 뜻은 기타 법인 쪽에서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하다 보니까 하방이 좀 단단하게 받아주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지금 그래도 중장기 플레이잖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 좀 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플레이 자체는 좀 길게 가져갈 수는 있다. 다만 7만 원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 7천 원, 6만 8천 원, 2천 원 위 더인데 뭐 2천 원 감내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삽니다. 저번 주에 매수 안 한다고 하셨죠? 이번 주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새로운 마음은 삼성전자도 사고 네. SK하이닉스도 사겠습니다. 아, 너무 이판한 게 아니에요? 다 사. 근데 지금은 두 종목 다 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에 대해서 내놓은 게 타이밍이 교묘한 것 같아요. 절묘. 네, 절묘한 것 같아요. 절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BM4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넣기 위한 원시 드램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수율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나는. 그 보도는 그렇게 말 끊어서 미안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보는 포인트 하나는 사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지금 이 접는 폰, 네, 폴더블 폰. 폴더블 폰, 뭐 크램쉘 형태 아니면 이렇게 되는 주름 없는 형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파이넴텍을 통해서 뭐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애플 아이폰도 폴더블로 간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애플이 폴더블 가? 그러면 삼성이 먼저 선점했으니까 이게 좀 큰 반향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반도체만 너무 국한해서 볼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정도. 뭐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파일을 애플에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가 더 커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뺏긴 정도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네. 다만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삼성의 판매율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 그런데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안 들어왔었거든. 애플 같은 경우 근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좀 예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디자인.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접는 폰 특히나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이제 빼앗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애플이 만약에 그 시장에서 선점을 한다면 다시 한번 애플에서 삼성으로 가셨던 분들이 삼성에서 애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었을 때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부품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부품주? 네.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찌됐건 지금 폰이 아이폰 3C는 뭐 너무 커요. 이게 네. 손에 무겁고 커서 사실 이쪽으로 XR이나 헤드기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난항이 있으니까 일단 접어보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이 접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걸 왜 접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접는 쪽으로 다 따라갈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하나의 그 IM 사업부의 좀 센세이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래서 7만 원 아까 걸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확 한 번에 뚫어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확 한 번에 뚫어버리기 위해선 그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만한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때 만약에 HBM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만 원대 위에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합심을 해서 올리는 것처럼 과거만큼의 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막히고 또 7만 원 못 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본전 근처 오면 팔고 싶은 게 사람 그렇죠. 심리잖아요. 그럴까? 하지만 이번엔 뚫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짧게만 얘기한다면 네. 이 폴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제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들만 쓰던 폴드가 아니라 MZ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저도 핸드폰을 6년째 안 바꾸고 있는데 이게 안 바꾸고 있는 게 트렌드가 됐지만 삼성에 예뻐지는데 애플까지 참전하면 모두가 바뀌는 트렌드로 그러니까. 바뀐다라고 한다면 네. 이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거든 사실. 너무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네. 자, 그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있죠. 네, 짧게 태양광 기업 한화솔루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 기대감, 여기와 덧붙여서 중국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억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바로 알아보시죠.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기사의 내용들이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5배가 오른다 이런 내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눈길이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 대한 이제 태양광 수요 회복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AMPC 쪽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결국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감산에 대한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었던 게 중국 쪽에서의 저가 물량이었는데 이거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업황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라든지 혹은 태양광 패널 쪽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좀 요청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 그러면 흑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다시피 이런 관세
요청이 실제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센티적인 부분들 역시도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티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까지 턴을 하네?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산하솔루션 차트 모양을 보시면 39,000원 라인대가 항상 38,000원에서 39,000원 라인대가 항상 뚫지 못했던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항상 이 라인대를 뚫지 못했던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점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 라인대를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내용들 해서 돌파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절 라인대만 약간 타이트하게 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매한데 하나샬론 선수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중국 미국법 호재가 있지만 저는 오늘 답변이 다 진심이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 사야 되고 삼성전자 사야 되고 SK하이닉스 사야 돼서 하나솔루션 들어올 자리가 아직 없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넣었어요? 네. 오류 종목이 없었는데 아까 네 조금 언급하긴 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감정이 막 들어갔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네. 네. 회피 기동을 정말 잘하는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정도로만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수급가이드 풀어왔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수고해 주셨고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